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산 전투기 FA-50의 전력화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30일 공군 원주기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육해 공군 참모총장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FA-50이 한반도 영공수호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군은 30일 기념식을 열고 최초 국산 전투기 FA-50의 전력화를 축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겠다는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수리온 전력화에 이어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투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촉매제라면서 방위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군과 모든 방위산업 종사자들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첨단 방위기술 개발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FA-50 전력화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손으로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자긍심으로 KF-X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더욱 우수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비상출격 명령과 함께 FA-50 2대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가상의 적과 교전, 미사일 회피 기동 등 다양한 기동 능력 시범을 선보이며 우수한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공군 전력도 피사일을 선두로 C-130과 CN-235 등 저속기 편대와 F-15K와 KF-16, TA-50 등의 전투기 편대가 축하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축하 비행이 끝난 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의 에어쇼가 펼쳐져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하트를 꿰뚫는 QPD의 화살에 이어 완벽한 태극 문양까지 8대의 전투기가 손바닥 뒤집듯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전력화를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세계 대대 규모로 전력화될 FA-50. 한반도 하늘을 누비며 영공방위 임무에 앞장서게 될 늠름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4 서울 안보대화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는 30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해 국방협력 방안과 한반도 통일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갈등에서 협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4 서울 안보대화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의 차관급 국방관료와 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연례 다자안보 대화체입니다. 서울 안보 대화를 통해 대화, 신뢰, 협력, 발전이라는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영내 국가 간의 신뢰 증진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 안보대화엔 중국, 일본, 러시아, 나토, 유엔을 비롯해 군사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터키,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해 모두 30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했습니다. 30일 열린 본회의에선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비전을 소개하고 독일 통일에 비춘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역할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이어진 분야별 토론에선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해양안보와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안보대화와는 별도로 사이버안보 분야 실무자가 참석하는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해 아태 지역 내 사이버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안보대화 기간 중 일본, 캐나다, 칠레, EU 대표 등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방산협력 등 상호 관심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의료 인력은 약 2주 동안 모집한 후 다음 달 중순 최종 선발합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파견됩니다. 국방부는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 인력을 파견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파견 지역은 라이베리아나 시에라리온 중 한 곳. 다음 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2달 동안 파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군 의료 인력은 군의관 2명과 간호장교 3명을 한 팀으로 모두 3차례 교대 파견할 예정입니다. 한 팀의 파견 기간은 약 7주에서 9주 정도인데 일주일 이상 현지 교육을 받고 약 3주에서 4주 동안 현지 의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료하고 21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격리와 휴식을 취하는 장소는 파견된 국가나 제3국 또는 국내 중 한 곳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내에서 격리하게 되면 국군 수도병원이 격리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의료 인력은 모두 지원자에 한해서 선발하고 29일부터 약 2주 동안 모집한 후 다음 달 중순에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계룡대에서 군수물자 54개 품목에 대한 품평회를 가졌습니다. 군수품과 상용품을 서로 비교 평가하며 군수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피복, 장구류가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군 장병과 상용품 생산업체 관계자들은 전시된 장비를 직접 확인하며 품질과 성능을 평가합니다. 국방부는 군수품이 상용품에 비해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군수품과 상용품을 한자리에 전시해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품평회와는 달리 장병, 간부, 그리고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저희 상용업체까지 같이 참여해서 향후 저희 군수품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해서 기획한 품평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된 군수품은 장병들의 기본 생활과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한 개인 피복류 23개 품목과 장구류 7개 품목 등 모두 54개 품목입니다. 실제 수요자인 장병들은 군수품에 대한 의견을 적어 게시판에 붙이고 최종적으로 종합된 의견은 향후 군수품 품질 개선을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군수품이 상용품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군수품과 상용품의 차이가 거의 없고 국방부는 정기적으로 품평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군수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장병들의 병영 생활 여건과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쟁 때 전사한 3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고 손봉석 경사와 강연만 하사, 강쾌출 2등 중사로 6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2007년 전남 영광에서 집단으로 매장된 상태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고 손봉석 경사는 전남 해남경찰서 소속으로 1950년 7월 영광 사막리 지역에서 북한군이 전주를 장악하고 남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피탈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적과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병적 군적 확인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손봉석 경사임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30일 해남에 거주하는 딸 손원혜 씨에게 국방부 장관 명의의 신원 확인 통지서와 유품, 위로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강원도 인제와 경남 김해에서 발굴된 유해 2구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인제에서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고 강영만 하사로 8사단에 소속돼 인제 지역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올해 강원도 인제 무명 1052고지에서 인식표와 함께 발굴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김해에서 발굴된 고 강쾌출 2등 중사는 9사단 29현대 소속으로 1951년 3월 강원인민군 침투부대 경멸작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앞으로도 유전자 검사와 병적 검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굴된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육군 3군 사령부 군사법원이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이모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3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군사법원은 이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3군 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에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군 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지난 24일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등으로 기소하며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지난 29일 올해 전입 직원과 신규 임용자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 현장 탐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국무총리 표창과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업무 유공자들과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판문점과 제3땅굴, 도라 전망대를 차례로 찾아 국토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가 직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군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일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국방 홍보의 최일선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8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은의 발목 무록 제거 수술과 장성택의 잔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2단계 숙청 등 북한의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를 비아냥대는 노래가 등장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지금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금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의 잔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2단계 숙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숙청 작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그 장성택 숙청 이후에 네. 뭐 1,000명, 3,000명 숙청설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김정은은 아주 지혜롭게 믿고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없다. 네. 당을 믿고 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용서한다. 소위 광복 정치를 이제 표방을 했죠. 네. 하지만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오다시피 간부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2단계 처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고비를 교활하게 넘어갔는데 네. 이걸 안 할 수 없는 것이 장성택이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인민무력부장이 그 체육위원회 소속 성원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당, 정, 군에 쫙 장성택 세력이 소위 때가 묻어 있죠. 이걸 벗기지 않고서는 현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상황이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 숙청 목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장성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우려먹는 거죠. 네. 잘해라. 안 하면 까딱 잘못하면 연계 안 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청과 관련해서는 고위층에서도 좀 반발이 거세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몰래 노래방에서 이 김정은 찬양가를 바꿔서 부르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좀 예전 같으면 좀 상상하지 못할 일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일반 군인들이나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랫말 바꾸는 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네네. 뭐 이게 군인들도 이제 뭐 청창원 번쩍 발걸음 쩡쩡하면서 저들이 사기를 올리는 거 할 때 박죽은 나무 뭐 이러면서 지금 재미난 노래들을 했죠. 이게 지금 간부들까지 옮겨갔다는 건 그만큼 북한 체제가 그 기강이 해이됐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들도 불만이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북한의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 장군들 같은 경우에 총참모장 이영길이가 처형되는 걸 봤고요. 장성택이가 처형되는 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실제로 김정은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비틀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장성택이가 살아있을 때 왜 당하기만 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나도 다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경계해야 되거나 아니면 나도 준비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변 간부들 이 생각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과는 꽤나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노래방에서 당에 대한 노래를 이제 비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표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당이나 군의 고위층까지 반발이 거세다면 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사회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김정은이 40일 동안 이번에 사라졌댔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북한 주민들이 반응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 김정은이 안 나타나니까 불안하다. 아, 네. 나타나니까 더 불안하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안 나타나니까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운 북한 사회에서 배급도 안 주고 공장도 안 들어가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죠. 네. 근데 막상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어린 게 또 나타나서 얼마나 우리를 못 살게 놓을까. 백일 전투요. 충성이 외화벌이요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보는데 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가 식량 배급을 중단했을 때부터 나 배급선 믿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를 안 믿어 이런 이야기였고요. 네. 지금 장군님이 나타나든 말든 사실 내 삶은 지킬 수 있는 영향이 없다. 오히려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고 이게 지금 아주 장기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죠. 잘.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중동혁명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어느 찰나에 이게 불달릴 확률이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그리 길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북한이 최근 스마트폰 2만여 대를 해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는데 이 스마트폰까지 해킹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북한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스마트폰을 해킹했다고 보십니까? 네,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도 스마트폰 하면 우리는 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이 된 지는 오래입니다. 네, 늘 갖고 다니죠. 네, 그 일상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일상을 통해서 정보를 캔다거나 그 일상을 통해서 소위 테러를 비롯한 저들이 목적을 수행하려고 한다라고 네. 봐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그 2만 대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군이라거나 네. 그리고 경찰이라거나 우리 뭐 정부기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집중돼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큰일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군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이나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빈틈없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FA-50의 전력화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FA-50은 미래 창조 국방을 이끄는 날개가 되라는 의미로 창조 국방의 나래라는 휘호를 부여받았는데요. 그 이름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영공 방위를 위해 비상하는 멋진 날개가 되리라 믿습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